자, 우선 첫째 줄 보시면 WCO는 물품의 실제적인 국제간 이전에 해당하는 거래만이 일방법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물품의 국제간 이전 거래만이 일방법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자, 그랬는데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인하한 가격은 국내 거래 가격이기 때문에 수출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없다라고 규정하면서 결국에는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수출 판매 가격으로 인정한다. 여기에 더불어서 우리나라 재정경제부에서 옛날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의견을 내줘요. 여기가 사실 밑에 세 줄이 정답인 겁니다. 보세구역 반입 후 인하된 가격은 국내 판매 가격이므로 수출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없고 우리나라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수출 판매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게 통일된 기준이에요. 자, 관념적으로는 아직까지는 외국이고 여기서 가격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우리나라로 가지고 올 건데 그렇다면 이게 지금 최종적으로 외국 물품이 내국 물품화 되는 시점에 과세 가격 결정이 올바른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단서는 그건 거예요. 물품의 실질적인 국제적 이동이 있어야만 수출 판매다. 여기는 관념적으로는 보세구역이기는 하지만 외국이기는 하지만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우리나라 안에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안에 있는 물품이 그냥 우리나라 안에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제3자와 거래를 진행을 했기 때문에 물론 당사자 간이 각각의 책임과 계산으로 수행을 했고 이 친구 물품 갖다 줘야 되고 돈은 줘야 되기는 하지만 마지막 물품의 국제적인 이동이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판단하자라고 그냥 통일된 기준을 내놓은 겁니다. 뭐 관념이고 물리적이고 뭐고 됐고 그냥 보세구역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실질적인 국제적인 이동이 없으니까 국내에서 국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국제 간의 이동이 없는 것으로 보자라고 다 같이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세구역 내에서 이 친구가 여러 가지 서류들을 양도를 하죠. 보통 BL 양수도 거래라고 저희가 표현을 합니다. 이 친구한테 물건을 넘기면서 이 친구가 무역의 3대 기본 서류 있었죠. BL, 인보이스, 패킹 리스트 이런 거를 다 받아가지고 이 친구가 수입 신고를 하면서 가격을 결정할 때 우리 방금 이 가격은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배웠어요. 그러면 어떤 가격으로 신고해야 되지? 자, 다시 한번 수출 판매를 떠올렸을 때 15조 2항 우리나라 도착하기 직전에 판매됐을 때 가격이죠. 얼마? 100원. 우리나라 도착하기 직전에 마지막 거래, 최종적으로 마지막 판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인 이 100원이 과세 가격으로 결정되게 되는 겁니다. 정의를 살펴보면 수출 판매라는 것은 자, 양 당사자 간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해서 소유권 이전하고 대금을 지급하고 국제적인 이동까지 있어야 돼요. 양 당사자죠. B. 양 당사자 간 매매 계약 체결했고 이 친구 소유권 이전하면서 물건 보내줬고 이 친구 100원이라는 대가를 지급했고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이동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에 도착했어요. 수출 판매에 정의하는 거래는 여기라는 겁니다. 앞쪽. 이 뒤는 국내 판매 거래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국내 판매 거래. 핵심은 국제적인 이동이 없다. 따라서 수출 판매 거래가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세 가격은 수출 판매에서 이루어진 가격을 찾아가야 되는데 수출 판매 성립되는 거래들을 찾아봤더니 어이구 이 앞에 있는 놈이네. 100원이네. 그래서 보세구역 전매 거래 같은 경우에는요. 실질적으로 이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을 양수받은 이 친구가 구매한 가격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품을 그 전에 보세구역에 장치시키게끔 만든 그 근원이 되는 거래의 가격 100원 이 가격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해요. 자, 이 B라는 친구가 얘한테 가격을 오픈하기 싫겠죠. 가격을 오픈하면 이제 이 C가 얘 제끼고 얘한테 바로 살 거니까 그러면 자기가 그냥 100원에 갖고 와서 자기가 통관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 가격을 오픈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예외적인 경우는 뭐냐면 이 B가 자신이 있는 거예요. 이 C가 이거를 알더라도 이 A의 존재나 이런 것들을 알더라도 A는 이 B한테밖에 물건을 안 팔아요. C는 따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웬만하면 본인이 구매한 가격, 서류, 정보 이런 걸 넘기지 않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실무적으로는 그냥 이거는 참고만 하세요. 실무적으로는 그냥 이 120원 과세합니다. 알 수가 없을 때 실무적으로는. 하지만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수험서에 원칙을 쓰셔야 되니까. 자, 가격을 결정할 때는 이 가격이 일단 부인되는 거는 이제 우리 모두 다 알아요. 그러면 이 가격, 최초의 거래 가격 수출 판매의 정의에 해당하는 그 거래 가격
이거를 아는 경우에 알 때는 이 가격을 그대로 씁니다. 근데 이 가격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알 수가 없다. 그러면 1방법 못 갑니다. 왜냐면 여기는 수출 판매가 아니니까. 이 가격은 쓸 수 없으니까. 1방법 배제되니까. 그래서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거래 가격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으이씨 알 수가 없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2 내지 6 가야죠. 대체평가 방법. 2 내지 6 방법으로 갑니다. 세 번째, 이거를 놓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알기는 알았어요. 이 100원의 존재를. 그랬는데 저 100원에 1방법 배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최초 수출 판매 가격을 알았어요. 가격을 알게 됐는데 여기에 1방법의 배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친구가 가지고 왔는데 뭐 특수관계에 의한 영향을 받았다고 치죠. 그렇게 돼서 야, 씨, 이거 100원을 신고하려고 봤더니 특수관계네? 가격이 좀 이상하네? 아니다. 이것보다는 자, 국제 시세를 타는 물건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똑같은 물건을 남들은 막 1,000원에 사오는데 얘는 갑자기 100원에 사왔대요. 그 세관이 야, 이거 좀 이상한데? 이거 소명 좀 해봐. 근데 소명을 못해요. 그래서 합리적인 의심 사유에 대한 입증 불이행, 소명 불이행으로 인해서 1방법 배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최초 수출 판매 가격을 안다 손 치더라도 배제예요. 배제. 1방법 배제. 1방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론을 한번 말씀드리자면 답안을 쓸 때는 이렇게 가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런 사실관계를 촥 읊어주면서 이 경우에 과세 가격을 결정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자, 수출 판매 뭐 판단 기준 쭉쭉 쓰신 다음에 여기는 국내 국제적인 이동이 없으므로 수출 판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해 거래 가격을 적용할 수 없다. 수출 판매에 해당하는 거래를 찾아갔더니 이 친구들이어서 여기 마침 100원이 있네요. 100원으로 과세 가격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절반짜리 답안. 왜요? 1방법 배제 사유가 없어야만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1방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1방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여 얘를 쓸 수 있다라고 쓰셔야만 정확한 답안이 되는 겁니다. 무조건 100원 돼요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문제가 조금 변형될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다만 이 거래 같은 경우에는 뭐 국제 시세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막 단서가 달렸다. 사실관계. 그러면 출제자는 그걸 의도하는 거예요. 요거에 대해서 소명 요청을 했는데 입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 가격은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2 내지 6으로 갈 것이다라는 답안을 유도하는 겁니다. 출제자는. 여러분들 향후에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왜냐하면 저도 지금 열심히 모의고사를 내고 있는데 저도 알아요. 이게 쫙 문제를 내다 보면 되게 길어져요. 문제만 한쪽 반이 돼요. 막 두 쪽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를 좀 줄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문제 읽다가 시간 다 가니까. 그러면 줄이다 보면 이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경우의 수가 조금 쪼개질 수 있는 문구들이 나오게 돼요. 하지만 전후 관계랑 문맥을 살펴보면 딱 출제자가 뭐를 쓰라고 하는구나. 어떤 거를 알고자 어떤 것을 알고 모르는지를 묻고자 이 문제를 내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은. 그래서 항상 경우의 수를 다른 것을 취해서 나온 답안이 나왔을 때 좀 안타깝죠.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실제 시험 문제도 그래요. 보다 보면 진짜 막 짜증 나실 거예요. 이게 이리로 갈 수도 있고 절로 갈 수도 있는데 주어진 사실관계 너무 부족한데 라고 하시면 그거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응하시는 법까지도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 이게 다른 사실관계 아무것도 없이 딱 국제시세와 차이가 난다까지만 나왔어요. 그러면 국제시세 차이가 난다고 해서 무조건 합리적 의심으로 1방법 배제되는 게 아니거든요. 합리적 의심이 나중에 나오기는 합니다만 나중에 학습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되실 거예요. 합리적 의심이 난다라는 것만으로 배제하면 안 되니까 첫 번째 단계는 합리적 의심 소명을 요청을 한다. 소명 요청을 하면 이게 1방법으로 가고 소명 요청에 따라서 입증을 못하면 이제 2 내지 6으로 갑니다라고 그냥 쭉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랬는데 합리적 의심 없고 그런 얘기 없고 그냥 딱 100원이다 라고만 되어 있다. 그러면 반드시 1방법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하나여 100원을 과세 가격으로 결정한다 라는 식으로 딱딱딱 짚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계속해서 제가 이런 부분들은 많이 말씀을 드릴 거예요. 지금은 기본 강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진 않을 거지만 향후에
모의고사가 됐든 아니면 문제풀이, 기출문제 풀이하는 그런 시간들도 수업이 나중에 생기니까 그런 때에 진짜 기출문제를 딱 놔두고 여기서 애매한 포인트는 이거고 이런 때는 이렇게 쓰셔야 훨씬 더 좋습니다. 반드시 답안에서 허술하실 때 나는 알고 있는데 네 문제가 너무 모호한 거야 라는 자신감을 갖고 쓰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려면 철저한 이해와 암기가 수반되셔야겠죠. 자,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여기 그대로 다 있죠. 반입 후에 인하한 가격은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 반입 후에 인하, 여기 인하라고만 써 있기는 하는데 인상이든 인하든 상관없어요. 이걸 변경이라고 판단하세요. 반입 후 변경한 가격은 반입 후에 변경했죠. 보세구역 100원에 반입했는데 지금 120원으로 변경했단 말이에요. 새로운 거래를 트면서. 보세구역 반입 후 변경된 가격은 인하된 가격은 국내 거래 가격이므로 수출 판매 가격으로 볼 수 없다. 국제적인 이동이 수반되지 않았죠. 그래서 수입항에 최초로 도착하는 시점까지의 가격을 수출 판매 가격으로 인정하고 있다. 수입항 최초로 도착한 가격 100원. 밑에는 똑같은 얘기죠. 보세구역 전매 거래에 있어서 일단 여기 보세구역 들어오고 나서 이후에 국내 판매가 된 가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예외 조항 딱 하나. 가격 조정 약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달라집니다. 가격 조정 약관이라는 건요. 계약서 자체에 박아놓는 거예요. 이 물품의 특성상, 상관행상, 이 산업의 특성상 이 물품이 배 타고 오는 기간에도 막 단가가 요동을 치는 것들이 있어요. 귀금속이 대표적이죠. 그런 것들인 경우에는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이 품질을 놓고서 서로 조율을 하는 그런 계약 내용들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도착한 이후에 어떠한 기준점을 잡고 가격을 확정하자라는 내용의 가격 조정 약관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달리 말하면 가격 조정 약관이 없으면 무조건 여기는 안 됩니다. 인정 못 받아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어떤 일들이 발생했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세평가과에서 이렇게 내줬어요. 자, 국내 B사는 미국의 A사로부터 쟁점 물품을 톤당 100 USD로 그냥 화폐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100으로 구매한 이후에 보세구역에 반입을 했습니다. 자, B사는 이렇게 있네요. 여기 보세구역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B사는 보세구역 내에서 BL 양도 방식으로 쟁점 물품을 실수요자인 C에게 톤당 120에 재판매합니다. 지금 100에서 120으로 바뀌었어요. 자, 국내 B사와 실수요자 C는 별도의 비용을 수출자인 A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각각 다 별개 독립된 거래 당사자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결국엔 이 B가 이 C한테 120원에 파는 이 매매 거래 자체를 A는 전혀 신경 안 쓴다는 소리예요. 자, 회신이 이렇게 오죠. 보세구역 반입 후 재판매되어 수입되는 물품의 과세가격은 거래가격, 여기도 나와 있어요. 이 멘트가 꼭 들어가야 돼요. 거래가격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수출국에서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한 당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결정한다. 여기서 뭡니까? 100원. 이 사실관계 자체는 그렇게는 어렵지 않죠. 우리 방금 수업 들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